안녕하세요. 하준호의 리더십 TV를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의 중순에 들어선 2023년 9월 17일 일요일 아침에 리더십 TV 209번째 시간을 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조선시대 이군 불사의 의리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사례를 보겠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의 주장이나 당색을 신발 바꿔 신듯 또 손바닥 뒤집듯 하는 인간들이 다소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 같은 변색은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되는데 조선시대 변색하지 않았던 지조의 소유자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대는 말할 것도 없고 후세에까지 우러름을 받고 있는 영의정 정광필도 그런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조차미 때 연산군에게 사냥이 너무 심하다고 상소했다가 기양을 가기 시작해서 굽히지 않는 그의 꿋꿋한 지조 때문에 그의 관력의 절반 이상을 유배지에서 보내신 분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연산군을 내쫓고 중종 반정이 일어났다는 소식과 중직으로 재기용되었다는 전가를 받고도 그는 기뻐하기는커녕 통곡을 하며 그날부터 음식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전 임금의 생사를 확실히 모르는 처지에 이는 전 주인에 대한 도리요 의리다. 그래서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중종 반정을 주모한 공신 성희아는 그의 이 같은 변질되지 않은 지조를 보고 정광필 같은 이는 소리 없는 것도 듣고 형상 없는 것도 본다라며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또 연산군 때 박삼기는 참판 배설에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윤비를 패했는데 이에 저항하며 두문을 선언하고 들어 앉았었고 연산군이 단상제를 강행했을 때는 마침 상중이라 그는 바로 배설을 하직하고 상을 마친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중종 반정의 주모자인 박원종이 쿠데타를 엄모할 때 박상길에게 공모할 것을 내통해 왔습니다. 이때 그는 이 거사가 의로운 것이긴 하나 일단 이 임금에게 입사한 이상 배은할 수 없다고 하며 박상기는 반정 공모를 거절하였습니다. 반정 후 반정 세력으로부터 박상기는 부름을 받았으나 마다하고 낙향하여 연산군을 위해 절개를 지키신 분이십니다. 또 그 외에 이 같은 이군 불사의 지조를 지킨 선비로는 유기창, 김숭조, 남세주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유기창은 연산군의 눈밖에나 멀리 거제도에 기양가 있었죠. 같은 무렵 거제도에 유배되어 있던 선비가 세 사람이 있었는데 서로 이끌고 산에 올라가 북쪽을 향해서 그들을 쫓아낸 임금에게 망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유기창은 군복을 입은 관원들이 바다를 건너오는 것을 멀리서 확인하고 자기를 잡아 죽이러 온다고 생각해서 집안 사람들과 연결을 미리 했습니다. 한데 무태 오른 그 관원은 유기창을 잡아 죽이러 온 사람이 아니라 중종 반정을 공식으로 알리고 그를 병조참의 배설해 그의 아들 유여림을 한림 배설로 승진시키는 임명장을 갖고 온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고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족들에게 유기창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땅히 옛 임금을 위하여 울어야겠다며 그는 곧 자리를 펴고 북쪽을 향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편지를 쓰길
너는 충성을 다하여 새 임금을 섬기라고 하고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을 마쳤습니다. 연산군이 폐위되자 연산군에게 가혹한 학대와 고문을 받았던 김숭조는 눈뜬 장님 행세를 하며 패설을 거부했고 남세주는 고질이 있다고 핑계하고 이군 불사의 의리를 지켜 내렸다는 것입니다. 장빈, 호찬이란 문헌을 보면 이 두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일어남이 천명임을 모르는 것이 아니로되 자신의 주견과 의리를 지켜 세속을 따르지 않고 혼자 행하여 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오늘의 마무리는 지조의 변색이 무상한 현대인에게 많은 묵시를 주는 행실들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리더십TV의 하준호였습니다.